네, 코스닥의 하락폭이 조금은 좀 더 커졌습니다. 0.86% 내린 891선까지 내려왔어요. 그동안 이 지수를 끌어올렸던 위시했던 에코프로가 쉬어가면서 지수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감 잘 해봐야겠네요. 하이투자증권 이건희 부장, 뉴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고요. 오늘 시장도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OX 종목은 아이패밀리 SC입니다. 이게 화장품 만드는 회사인데 네. 예, 일본의 로손 편의점에 상품을 이제 전시했다고 해야 되나? 네. 이제 판매할 수 있게 올려놨고 그로 인해서 판매량 대박이 났다고 하는데 아이패밀리 SC 우리가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담아볼까? O라는 의견인데요. 아이패밀리 SC의 그 로손 편의점 그 판매 소식이 이렇게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대박 소식입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최근 3월부터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도 완만한 상승을 이어왔고요. 어쨌든 이제 이 아이패밀리 SC가 일단은 모 회사는 이제 웨딩 컨설팅 관련 회사입니다. 웨딩 컨설팅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화장품 사업에 집중을 했었고, 꽤 오래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작년에 재작년에 상장을 하고 나서 최근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하고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미용 관련된 시장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그런 부분들이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기존의 다른 브랜드라는 부분들이 조금 매력적으로 작용한다라면 일단 시세가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느낌은 좀 있습니다만은 엄밀히 따지면 또 12,000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올라온 것을 감안하면 또 많이 올라왔다고 또 보기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8,000원, 그러니까 혹은 뭐 조금 크게 보신다라면 한 17,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약간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 있지 않을까 좀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밀리 SC는 일단 로손 편의점에 그 상품이 잘 팔리고 있는 것도 맞지만 플러스 알파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요즘 또 화장품주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나요? 네. 일단 아이패밀리 SC랑 뭐 일부 클리오 이런 종목들만 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큰 종목들은 오히려 좀 잠잠하죠. 근데 보면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주로 그 중국발이라든지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지금 뭐 생각보다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아이패밀리 SC라든지 다른 이제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보면 오히려 그 외 지역에서 좀 좋은 종목들. 그다음에 아이패밀리 SC는 지금 일본 매출 비중이 2021년도에도 한 44%였습니다, 일본이. 지금도 이제 오늘도 로선 관련된 뉴스가 나왔지만 기존에 보면 뭐 로프트라든지 프라자, 뭐 도쿄렌즈 같은 이런 이제 그 일반 오프라인 매장이죠. 이 오프라인 매장 매출 비중이 워낙 높았던 회사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길거리에 있는 샵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 로맨이라는 이제 브랜드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매출 비중이랑 일본 매출 비중이 합치면 거의 한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중국은 오히려 한 10%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안에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국내에서 이제 중국발 관련돼서 화장품 하면 중국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바뀌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기초 화장품이 대세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색조 화장품 쪽이 조금 더 맞아요. 대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색조 화장품이 조금 더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 그다음에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 외 시장에서 잘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쪽에서도 또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쪽을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 아이패밀리 SC. 그래서 로맨이 올리브 영에서도 굉장히 잘 팔리거든요. 일본에서도 모르시죠? 전 모릅니다. 일본에서도 판매가 잘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두 분 여전히 홀딩 의견 O 주셨고요. 두 번째. 두산마켓으로 가볼게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도 나오고 있고 또 중국의 인프라 투자 소식 때문에 오늘 뭐 건설 관련주, 뭐 기자재 관련주 그리고 굴착기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거든요. 두산마켓 매수해봐도 될까요? 오! 일치가 됐습니다. 요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로 바꿀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두산마켓에 대해서 지금 현구간 따라잡는 것도 그럼 충분히 가능하다 보십니까? 네, 일단 두산마켓은 저평가되어 있었고 오버행 이슈 때문에 계속 좀 주가가 눌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한 지난달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죠. 이제 오버행 이슈는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너무 싸다.
그러니까 이제 좀 사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건설 경기가 좋니 안 좋니 그러면 이제 뭐 우리나라는 국내 PF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인프라 투자는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이라든지 중동 쪽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이제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꾸준히 뭔가를 이제 전력 설비라든지 뭐 항만이라든지 노후화된 그런 인프라들을 고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또 뭐 두산 인프라코어 관련돼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관련돼서 또 뉴스를 보면 또 이제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쪽에서의 수요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산 밥켓 뭐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조금 더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주가는 계속 눌려 있었기 때문에 뭐 지난 전고점을 무난히 좀 중장기적으로 버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현대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은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밥켓 저평가 오버행 이슈도 그동안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두산밥켓의 주가 상승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포스코홀딩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혼다와 전기차 동맹 속에 오늘 또 쏘아 올렸어요. 물론 만약에 오늘 2차 전지주의 날이었으면은 계속 장대 양봉이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흐름이긴 하지만 오히려 좋아. 더 나는 천천히 갈래. 포스코홀딩스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 주시죠. 네. 아니 이 포스코홀딩스 현 구간에서 X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일단 오늘 윗꼬리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오늘 뭐 에코프로가 14% 지금 현재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모양만 본다라면 이거 고점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엄밀히 따지면 포스코홀딩스가 올라온 건 별로 안 됩니다. 33만 원대에서 40만 원 정도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장중 고가는 43만 원이지만 그래서 약간의 이제 부침 현상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긴 힘들다. 그래서 저는 다른 2차 전지주들이 좀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포스코홀딩스는 뭐 저는 고점을 계속해서 길게 본다라면 경신하면서 완만한 상승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뭐다. 두 분 오늘 의견이 다 일치가 됐습니다. 그럼 빠르게 마감에 산다 종목으로도 넘어가 볼게요.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왔고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유효할까요? 전기차 필수 조건 그리고 SN선 태양인 것 같은데 네. 한번 볼게요. 전기차 필수 조건이면은 충전소죠. 맞죠? 어떻게 하셨어요? 알죠.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보겠습니다. 동양 EMP 그리고 한화솔루션. 네. 최근에 한화솔루션의 주가도 좀 좋지 않습니까?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최근에 또 방송에서 많이 이 종목을 공략주로 갖고 오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좋은가 했는데 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요. 좋은 기업인데 주가까지 싸면 좋은 주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죠. 지금 좋은 기업인데 주가는 여전히 좀 싸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이제 식는 기운이 좀 나오긴 하지만 그쪽 산업이 나쁜 게 아니라 좀 속도의 문제였다라고 뭐 주가의 속도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고 생각하면 결국 이제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속도의 문제지 주가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MPC라고 해서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라는 이제 제도가 있는데 이게 IRA 관련돼서 핵심 규정이죠. 이거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느냐 한마디로 보조금 얼마나 받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LG 에너지솔루션이 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부터 이미 이제 하나솔루션도 이거를 적용을 받을 거고요. 이 효과가 이제 기존의 패널 판매 금액에 플러스 알파로 또 작용할 수 있는데 분기당 보통 한 300억에서 400억 지금 현재 한 1.7기가와트 정도를 미국에 생산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가 되면 6월부터는 아마 1.4기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합치면은 3.2기가와트 정도 이제 만드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약 한 700억 정도 분기당 하반기에는 그러면 상반기에는 한 300억, 400억, 뭐 하반기에는 뭐 700억 정도니까 분기당으로 계산을 해보면 연간으로 한 2천억 이상이 추가로 찍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실적이 기존에 이제 원래 나왔던 실적보다는 훨씬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하나솔루션이 연간 벌어들인 올해 예상 수익이 1조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이거는
세액공제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조 2천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주가는 한 번 더 점프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향후에 이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성장성도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태양광 패널 지금 현재 사용되는 범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패널들이 보통 최대 효율이 한 29%, 28% 이렇게 나오는데 새로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원료를 가지고 만드는 패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만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업체들이. 이게 이제 25년에서 26년 정도에 상용화될 건데 이거는 한 44%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또 한 번 단가 인상이라든지 새로운 이제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중장기적으로 하나솔루션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가격 전략은 어차피 제가 중장기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사셔서 당장 파실 건 아닌 것 같고 적어도 한 7만 7천 원대까지 한번 기다려 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7만 7천 원대까지 손절가는 잡을까요? 손절가 뭐 4만 7천 원 밑으로 빠지면 잡으시죠. 알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4만 7천 원 하나솔루션 나왔고요. 이번에는 전기차의 필수 조건인 충전소 그 안에서 동양 EMP를 또 오늘의 공약주로 갖고 왔네요. 네, 전기차 시장은 확대될 수밖에 없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려면 된다라면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에너지 원천이에요. 지금의 발전량 가지고 전기차를 그 수요를 커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전기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신재생 에너지, 원전, 수소 계속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 뭐 전기차 수요가 늘어났을 때 전기 수요가 급증하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충전소입니다. 지금 전기차 모시는 분들하고 일반 내연기관차 모시는 분들하고 그 주차난 때문에 엄청난 싸움을 한다고 하죠. 내연기관차 가지고 계신 분들, 저도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몇 개 없지만 충전 그 기가 있는데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참 그럴 때가 있죠. 주차할 데가 없으면 여기서 하고 싶은데 하지만 피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협화음이 좀 많이 있는데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충전소가 많이 늘어난다라면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되겠죠. 넉넉하게 있다라면 내연기관차가 주차를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을 거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가 전기차 그 충전소 인프라 투자 확대하겠다고 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대규모 투자 소식이 있었는데 대부분 전기차 관련된 쪽이고 또 충전소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동양 EMP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그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무선 충전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충전기 자체가 고정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무선 충전기 시장으로 좀 확대가 된다라면 꼭 충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전을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그런 무선 충전기 시장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 동양 EMP는 작년에 영업이 흑자 전환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본다라면 올해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캐논 등 거래처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아요.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지금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 보고 있고 저는 일단은 22,000원 정도 단기 목표까지 열어놓고 있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양 EMP의 목표 주가 22,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했습니다. 충전 그리고 태양광 관련한 종목 이렇게 하나씩 담아봤는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오늘도 상승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코스닥 쪽의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보다요. 이건희 부장님, 오늘장 동시효과 특징주는 뭘 볼까요? 뭐 아까 부산 밖에 얘기했는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의미 있는 거래량과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 뭐 18.7%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사실은 그동안 뺐던 부분들 거의 한 달 가까이 뺐던 가격을 하루에 다 올렸는데 거래량도 거의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530만 주가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최근 들어서 볼 수 없는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의 시장을 보면
좀 안 좋았던 부분들도 조금만 호재로 전환되면 급등하는 양상이 좀 나오고 있고 대형주들도 마찬가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뭐 내일 당장 또 이게 추가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눌림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매수세 이 거래량이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고 관심에 넣어놓고 좀 보시면 눌림목이 나올 때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중국의 인프라 투자 소식이 오늘 관련주들의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고요.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봤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서로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